김용현의 변호사가 또 감치를 당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중간 대판사가 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상은 바로 잼프께 골 때리는 판결을 한 사실상 같은 편 한성진 부장판사였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온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명령이 집행됐습니다. 갑자기 한성진이가 왜 그러지 싶었는데 평소 재판 태도에 대해 긁혔나 봅니다. 이래서 민주당은 더욱 강력하게 사법개혁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쫌이다. 그리고 합당 관련 기류가 지금 다시 또 급변하고 있죠. 아마도 잼프의 메시지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관련해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지만 청와대 생각을 알 수 있어서 놀랐던 화제가 된 문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관심사인 건 맞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대통령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대통령 이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 대통령이 통합은 필요한 거 아니냐.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조국 대표도 한 2번 보고 정청래 대표도 몇 번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일이 그러면 언제 작년에. 작년에. 꽤 지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당이라는 거는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들의 견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뭐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 예. 그리고 내 생각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반드시 물어봐요.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시냐. 대통령 긍정적이다.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죠. 두 분 다 통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다들 선거 전에 해야 되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두 분 다. 당내 사정이 있으니까. 그건 뭐 상대가 있는 거라. 그럼요. 그리고 또 실제 두 분이 만난 적도 있어요. 이런 대화도 해봤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각 당했고 있는 이런 통합에 관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두 분이. 그전에도. 여기서 두 분이라 하면 조국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죠.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물밑에서 꽤 얘기를 해왔는데 오래전부터 물론 제가 경무서 그만둔 다음에 제안이 돼서 그 제안이 이루어진 실질적인 과정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제안 자체가 좀 전격적인 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저 이해찬 선배님 상가에서 정청래 대표 잠깐 만나서 이거 빨리 수습을 해야지 어떡할 거냐.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많은 당원들이 저한테 왜 대통령 파냐. 내가 대통령을 왜 팔아요. 나는 나가서 강원도지사만 되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통합에 관여했니 뭐니 하고 또 야당이 뭐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관심사였다는 건 사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당의 대표가 갑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 통합 제안 자체는 2, 3일 사이에 전격적으로 진행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네. 정청래 스타일로 이루어진 것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최고위원들이 화낼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하고 그다음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사과를 받고 강력적으로 한 거는 그건 약간 좀 그건 이미 말을 했죠. 사과는 뭐 여러 번 해도 돼요. 네. 근데 통합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부 당 구성원들은 지금 내부가 드스스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한 2개월 후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 2, 3개월 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방선거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지방선거. 공당이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조국 혁신당도 후보들을 막 내야 되잖아요. 막 내야 되죠.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거기도 내부상 다 들었어요. 그럼 지금이야 통합이 귀찮고 번거롭겠지만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후보들이 다 분열될 텐데 네.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럼 싸우는 거죠 이제. 제한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죠 서로. 3, 4%만 가져가도 우리 후보 중에 떨어지는 지역이 꽤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뭐 여론조사 보고 막 되게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선거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유권자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뿐이죠. 옛날에 35% 40% 되던 보수 유권자가 지금 25% 20%로 줄었습니까? 투표를 포기한다 한다면 한 5% 정도 포기할 거고요. 나머지는 다 하셔요. 더군다나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그러면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상호 찍습니까? 안 찍죠. 그러니까 이 선거는 저도 여러 번 내가 진두지휘도 해봤지만 우리가 질 때는요 턱없이 지는데 우리가 이길 때는 큰 표 차이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런 거를 너무 가볍게들 여론조사에 너무 취해서 마치 압승할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면 안 돼요. 적어도 조국혁신당과는 협력을 해야 되죠.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고 그다음에 각 진보정당하고도 또 야권연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권연대를 4당 5당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기술력이 있나요?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지금은 다들 여론조사 때문에 저러지 실제로 선거 가면 분열이 되면 각 정당이 3%, 2%, 1%다 가져가면 지는 데가 나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러면 지는 게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심판받았다고 난리칠 텐데 가능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평가인데 이기려면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그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비판받을 대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안이 이루어졌고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 마당에는 나는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만약에 안 되잖아요. 감정의상에서 야권 연대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도 있죠. 네. 야당하고 정무수석 하시면서 소통이 되던가요? 뭐 많이 만났고 뭐 술도 먹었고 얘기도 했는데 사석에서 만나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카메라만 돌면 이상한 소리들을 해서. 근데 거기도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역대 국민의힘 지도부들 제가 다 아는데 지금 왜 저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리 미워도 당원 게시판에 글 썼다고 제명할 사안이에요, 그게? 게시판에 글 쓴 게 제명 사안이에요. 부정부패 혹은 무슨 뭐 불법적인 그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닌데 제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저 당은 이상하게 대표들 쫓아내는 게 아주 주특기.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단식하고 있을 때 찾아가지고 무대가 열렸으니까 어차피 서로 쇼를 하는 건데. 아니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 서로 헤어질 결심을 한 거죠. 네, 빠른 시일 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합당 문제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처리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무죄로 마무리된 김건희의 첫 사법적 판단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조이대 대법원 판결과 닮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최근에 판례 흐름과는 동떨어진 퇴행적인 판단인데다 법리 적용에 모순이 많아서입니다.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 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점, 애초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짜맞추는 식의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유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식적인 국민들은 이번 김건희 선고도 조이대 사례처럼 사법개혁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조이대, 지기현에 이어 우인성 판사는 사법개혁의 당위성과 시급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사법부는 개혁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그 일을 할 분들은 바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기득권들과 싸우는 동안 민주당은 입법으로 뒤를 든든하게 버티고 막아야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대선 후보군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부가 안정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에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무당층과 중도층의 표심은 정부 성과에 달려있을 뿐 민주당 내부 이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지도부가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나요? 지선 패배의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도 돌아갑니다. 제발 빠른 시일 안으로 이 문제가 끝나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